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코입니다. 당신의 치즈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의 치즈는 안전합니까? 저는 이번 주에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스펜서 존슨 지은 책을 읽게 됐어요. 이 책도 많이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 유명하니까요. 베스트셀러이죠. 그리고 스테디셀러이기도 하고요. 계속 이 책을 반복적으로 읽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세 번째 이 책을 읽은 케이스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좀 더 남다르게 읽어보고 서평까지 써봤던 책이기도 합니다. 책 속에 짧고 임팩트 있는 우화가 있죠? 이 부분은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하는데요. 책을 다 읽고 저는 내 치즈는 과연 무엇이고 나의 치즈는 과연 안전할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직장인을 위한, 사회인을 위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책 같습니다. 줄거리를 간단히 알아볼게요. 시카고 어느 일요일 오후 레스토랑에 모인 고등학교 동창 회원들 중 마이클은 짧은 우화를 친구들에게 들려줍니다. 이후 대화의 중심은 치즈를 찾으러 다니는 우화 속 4명의 주인공들이고요. 치즈란 곧 희망적인 삶과 미래의 안정 등을 뜻하죠. 우화 속 4명의 인물들은 햄, 허, 스니프, 스컬이라는 꼬마 인간들이에요. 매일 치즈 창고에 가득한 치즈와 풍미를 즐기며 배부르게 먹고 자고를 반복하던 그들은 어느 날 사라져버린 치즈를 통해 당황하게 되고요. 기존의 치즈 맛을 잊지 못해 씨 창고에서 방황하며 절망하며 발만 동동 굴리는 유형과 사태를 재빨리 파악하고 다음 치즈 공장을 찾아 나서는 유형으로 바로 나뉘게 되죠. 맛있고 강렬한 기존 치즈는 안정적인 생활 그리고 변화를 싫어하는 햄과 허의 희망과 미래였고요. 새 치즈를 따라 과감히 터전을 버리고 다음 치즈 공장을 찾아 나섰던 스니퍼와 치커리에게는 곧 새로운 삶과 절망에 굴복하지 않는 도전 그리고 변화에 적응하는 물결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허 역시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되고 스니프와 스커리처럼 새 치즈를 찾는데 성공합니다. 다만 햄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기를 고집을 했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인생의 희로애락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유형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일단 책을 읽고 느낀 점은요. 나에게 치즈는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치즈는 여기서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에겐 정신적인 건 행복, 사랑, 자유, 취미생활, 그리고 안정된 생활과 꿈, 희망 그런 것이고요. 물질적인 건 이런 집, 그리고 차, 돈, 친구들, 가족들, 책, 맛있는 음식, 좋은 옷들, 각종 풍요로운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죠. 그럼 나는 변화를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결론은 아니더라고요. 저 또한 변화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요. 여기서 그 책 마무리쯤에 시카고 한 레스토랑에서 토론을 하던 책 속의 그 고등학교 동창 회원들이 나오는데요. 이 변화를 바로 캐치하고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걸 주저하는 회원들의 모습처럼 저 또한 똑같이 투영이 됐고 부끄럽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20세기가 지나고 21세기가 펼쳐지고 있는 지금 저는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2019년 1월부터 새롭게 도전을 했던 게 외국어, 그리고 독서, 그리고 운동 이 3가지 필수인데 들어보니까 정말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새해에는 독서, 운동, 그리고 외국어를 꼭 필수로 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말이 되면 어떻습니까? 다 이루시나요?
생각해보니 학교 졸업 후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저는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게 행동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전공 분야를 그대로 살려서 간호학을 그대로 살려서 병원에 취직을 했고 간호사로서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입사와 퇴사를 반복해 왔는데요. 마음은 여전히 디지털과 아날로그 방식에서 고르라면 아날로그 방식인 것 같아요. 세상은 변화하지 않을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고집하게 됐고 그리고 이 직장이 평생 갈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평생 직장은 지금 더 이상 없잖아요. 그에 대해 대비책은 제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제 2, 3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자기계발자들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게 없었던 겁니다. 10대 이후로 20년 가까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병원에 쭉 몸담은 채 나에게 병원이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나를 평생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병원만을 의지하면서 직장을 의지해왔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나에 대한 자기계발을 거의 안 했던 거죠. 특별히 더 잘하거나 원하는 분야도 없고 취미생활도 키우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인맥을 쌓았느냐? 그것도 No,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남을 의식해왔고 남들처럼 튀지 않고 평범한 생활에 만족해왔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꿈을 낮추거나 꿈을 거의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면서 병원 이름만 바뀌고 직장만 바뀌고 나이만 먹고 주변 사람들만 좀 바뀌었지 저는 그에 맞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해 전문적 업그레이드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전혀 안 했죠. 늘 예전에 난 이랬지, 왕년에 난 이랬어 하면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부질없고 철없는 생각만 하고 말이죠. 때론 병원 사정이 안 좋아지거나 구조적 문제가 생기거나 여자들은 평생 한 번은 이상 겪는다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물결 속에서 저는 변화라는 취지에 대해 잘 알아보기보다는 남 탓만 하면서 나이 탓만 하면서 지방에 사는 소시민 탓을 하면서 학연, 지연 그리고 여러 가지 인맥 그런 거를 탓만 오면서 살아왔고 더 발전되기를 거부해 왔던 것 같습니다. 나 자신에게 감옥을 하나 만들었던 거죠. 고백 하나 할게요. 첫째 때 육아 우울증을 6개월 정도 앓았고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엄마가 아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요리를 좋아하지도 않고 간식을 뭐 잘해준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온전히 사랑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에게 맛있고 영양가 있는 요리도 안 해주고 올 초에 요리학원을 단기간 다니긴 했지만 실력이 늘지 않아서 사실 그만뒀죠. 그리고 2019년 새롭게 도전했던 외국어 운동 독서 부분을 지금 ING 중인데 아직은 지금 한창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유치원생 걸음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즈를 떠올면서 저는 앞으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다짐합니다. 올 벌써 상반기가 지났지요. 1월도 지금 벌써 중순을 넘어가네요. 올 하반기에는 다시 또 제가 못 해봤던 거 그리고 안 하고 싶었지만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것을 또 도전하고 싶거든요. 자격증도 제가 마음 먹고 있는 자격증도 꼭 한 가지는 올해 안에 따고 싶고요. 매년 계획은 연초에 거창하게 그리고 되게 크게 많이 세우긴 하는데 제가 연말에 거의 이루는 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꼭 변화된 제 모습을 여러분께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가족들과 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고요. 제 꿈과 희망을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열심히
노력하면서 한 걸음씩 디디고 싶은 그런 마음을 계속 변함없이 먹고자 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매일 하던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유형이 변화를 빨리 캐치하고 적응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스니프와 스커리처럼 21세기를 잘 적응하고 싶네요. 인공지능 시대와 최첨단 기술과 무인 시스템이 자리 잡아가는 이 시대, 앞으로 향후 100세의 시대 말이죠. 여러분들도 힘내시고요. 그리고 올 초에 계획했던 일 올 연말까지 힘있게, 그리고 중간에 그만두거나 뭐 이렇게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함께 이뤄가자고요. 감사합니다.